일단 제가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뭐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제가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동물 사건은 제가 보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죠. 그 사건은 당시에 우리 당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회를 저쪽에 넘겨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 포함해서 처벌될 거 감수하고 몸 아끼지 않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법률적인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자 간 폭력 사태의 댓글팀 의혹과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등 이른바 자폭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해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해까지는 맞는 거예요? 자폭은 아니죠. 그럼 분당대회 맞습니까? 분당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분열대회입니까? 뭐 이제 봉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폭력과 문자폭탄, 인신공격 등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칫 이번 전당대회가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크게 실망하게 해 버림받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특히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면서 절정에 달했는데 후보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 빠루의 여신, 빠루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를 향해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당내 파문이 커지자 한동훈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 시민단체도 한 후보의 글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자폭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내부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며 야권에 계속해서 끌려갈 먹잇감만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